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쌤의 경제TV입니다. 오늘은 금융 전문가를 모시고 수익형 토큰인 FX 플러스와 현재 코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 옆에는 금융 전문가이신 최고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락 선생님. 안녕하세요.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트렌드와 시대에 맞는 중요한 주제를 다룰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 선생님은 일본에 오래 계신 금융 전문가를 제가 알고 있는데 오래 있는 건 맞는데 금융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역금융과 회계금융을 했는데 일본에는 그 중소 중견기업들이 흑자를 많이 내는데 흑자 도산도 많습니다. 흑자 도산. 네. 자, 흑자 도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시산표, 결산표를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그 시산표, 결산표를 좀 만져서 일본의 대형은행과 중소지방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기업에 조달금융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만진다는 것은 만진다는 조작을 것은 얘기하는 것인지. 만진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그레이 존의 얘기인데 네. 합법으로 오는 거면 합법이고 불법으로 가면 불법인데 불법에 가지 않게끔 합법적으로 잘 이쁘게 만드는, 영어로 얘기하면 좀 장난스럽게 코스메틱 어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중소 중견 기업들이 자금 쇼트가 나지 않게끔 그런 일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네, 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주로 하시고 좋은 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에 토큰 시장이 굉장히 핫한데 수익형 토큰이 무엇인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토큰 요즘에 불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큰과 코인이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시려면 있는데 코인은 메인 네트워크가 있는 게 코인이고 토큰은 메인 네트워크에 빌려서 실어서 진행하는 게 토큰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익형 토큰이란 무엇인가? 토큰에는 유틸리티 토큰과 수익형 토큰들이 있습니다. 네. 유틸리티 토큰은 보유함으로 해서 그 매수했을 때 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수익형 토큰은 발행 주체의 어떤 프로젝트 진행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을 보유자한테 분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수익형 토큰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정쌤이 다루셨던 엑스터 플러스는 FX 마진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보유자, 참여자들한테 분배를 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 시장이 향후에는 상당히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권 내에는 우리 현재 한국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토큰 증권, STO라고 하죠. 토큰 증권 시장, 그 다음에 비제도권에서는 RWA,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합니다. 네. 이 시장이 2030년 가면은 상당히 크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의 세상에는 2030년 가면은 362조 원, 한국에서 그렇게 예상이 되어 있고, RWA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자산운용회사 블랙록이 예측한 바 2030년간 약 16조 달러, 한국 돈은 2경 원 정도 예상하는데, 엑스터 플러스 같은 그런 수익형 토큰들이 RWA 시장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많은 전망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RWA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질문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지난번에 엑스토 플러스 토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그렇다면 FX 거래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영상에서 올렸지만은 이것이 왜 이게 특별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토큰과 금융의 만남이라고 저는 명명을 짓겠습니다. 네. 수익형 토큰 중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혹은 한국의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식과 채권과 국채와 수익형 증권들 이런 것들을 수익이 나오면은 배분하는 토큰형 증권 혹은 RWA 이 시장의 엑스터 플러스는 특히 금융주에서도 FX 마진 거래에서 나오는 수익을 분배한다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형 토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형 토큰에 참여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혹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수익형 토큰이라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리라는 건 없어. 투자에는 항상 그 리스크가 따르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토큰 자체 가격의 변동성이죠. 발러틸러티라고 하는데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 보상이 얼마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가격이 떨어지면 뒷받침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발행주체, 운영주체의 프로젝트가 신뢰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막대한 손실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들은 충분하게 주의를 해서 참여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무조건적인 투자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 조사, 가격 변동, 그 다음에 신뢰성, 투명성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시장인데 그렇다면 현재 암호화폐가 불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시장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간략하게 진단해 주신다면요? 예, 맞습니다. 현재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이 아주 불장이 예상되는데
이럴 때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현재 2030년 되면은 각국에서 종이화폐가 없어진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종이화폐를 없애고 있는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죠. CBDC를 아주 활성화시켜서 코인 시장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의 CBDC보다는 어떤 특화된 코인들의 혹은 토큰들의 발전과 발달이 예상이 됩니다. 이럴 때 기관 투자가가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는 유인력이 있고, 특히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인해서 세계 1위 자산운용회사 블랙록이라든지 그 다음 피델리티라는 자산운용사 같은 일본의 자산운용사들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탈중앙화 시대인데, 탈중앙화 시대에 맞춰서 우리 금융도 탈중앙화 금융이죠. 디파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킹 혹은 수익형 토큰을 통해서 생태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익형 토큰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해야 될 점들을 충분히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아울러서 우리 토큰 1세대가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것을 이제 비트코인 이후에는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알트코인 중에 네트워크 환경,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든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토큰 증권이라든지 리얼 월드 에셋, RWA 시장이 2030년 가면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시장 규모를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362조 원, RWA 같은 경우는 16조 달러, 2경 원 정도의 그 시장을 예상된 바, 특히 수익 실현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장에 눈여겨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요즘에 젊은 층들이 조각 투자라고 아까 말씀하신 RWA 식으로 해서 뭐 부동산 또는 뭐 미술품 이런데 또는 해외 주식도 조각 투자식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으로 점점 이렇게 변해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간에 이제 부동산, 특히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막대한 관심 갖고 부동산에 영끌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 투자를 해왔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 정도의 자금력과 여유력이 없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는 저렴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주식이나 채권이나 국채나 수익형 증권들의 어떤 조각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의 조각화죠. 그 다음에 미술 작품의 조각화. 그래서 조각화에 대한 거기에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접근력이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많이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토 토큰 플러스가 저렴하게 적은 수량으로 이게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스테이킹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젊은 층에서도 인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10만 5천 달러, 6천 달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코인이 돼버렸습니다. 가지기가 힘들죠, 이제.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엑스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해 본 바 적은 비용, 약 10달러, 요 정도부터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과 토큰의 융합, 이 부분이 상당히 그 매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30년에 시장이 폭발할 거 예상되는 RWA의 일부라고 보여지는 엑스토 플러스, 그래서 FX 마진거래를 통한 수익이 보유와 수익의 분배라는 개념으로 보면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아주 잘 맞는 수익형 토큰이 되지 않나 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매력적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진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CBDC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지난 11월 27일인가 신문 기사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현재 해외에 돌아가는 상황이 좀 어떤가요? CBDC는 막상 한국은 좀 참여가 좀 늦었습니다. CBDC의 출발은 중국에서 시작이 됐죠. 이게 뭐냐면 1970년대 미국이 달러화를 통한 세계 무역거래, 특히 석유, 페트로머니로서 달러를 그들이 미국에서 정했는데, 그러면서 스위프트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모든 무역거래를 달러로 이렇게 정한 거를 반감을 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탈을 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렇게 만들어서 나름대로 화폐를 만들면서 그들이 그런 걸 하는데, 물론 CBDC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움직임이 있는데, 그보다도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항하기 위한 중국이나 러시아의 결제 시스템, 요거를 위시한 내용에서 CBDC가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도 준비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처지고 있는 이런 한국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뒤처지고 있지만 한국도 곧 세계 시장에 발맞춰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혹시 그 일본 시장에서 그 현재 엑스토 토큰은 FX의 수익형 토큰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본 시장에서 FX 외환 거래 시장에 대한 그 현재 현황에 대해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본 FX 시장은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FX 하면은 양방향 거래라고 하는데 매도와 매수 양쪽 방향에서 수익과 혹은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거래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 일본 버블 붕괴 후에 일본은 금리가 0. 몇 프로 상황이 몇십 년 동안 유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특히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처를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저축의 개념이 강하죠. 일본인들은 저축을 하는 민족인데 저축할 데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아이러니하게 FX 마진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들이 FX 마진 거래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통화상을 한번 진입을 하면은 고금리 통화와 저금리 통화, 그 금리 차, 수합 거래라고 하는데 수합 차이라 해서 수합 차이를 가지고 이자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거를 일본인들은 그들의 저축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와타나베 부인식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무리해서 들어가서 수익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통화상을 진입을 해서 보유만 하고 있으면 양 나라의 금리 차이로 인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방식의 투자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일본엔과 US 달러가 금리 차이가 많이 났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0.2%, 달러는 5% 정도의 금리 차이, 엄청난 그 금리 차이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2023년 1년 동안에 투자한 금액이 1경 2천조 엔, 이라는 엄청난 돈이 되겠습니다. FX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비율, 세계 평균이 약 5%인데 일본인들의 FX의 개인 투자가 비율은 약 20% 되는 어마무시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5% 시장인데 일본인들이 참여 비율이 20%. 개인 투자가가 FX 마진 시장에 투자하는 비율이죠. 엄청나. 일본이 금융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이들은 저축 수단을 찾다 보니까 저금리 0.5%의 저금리 시장에서 저축 수단을 찾다 보니까 이 FX 마진 거래로 인해서 개인 투자가가 그렇게 20% 정도의 엄청난 참여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금리의 저성장 시대에 개인들이 투자처로 FX 선택해서 수익을 많이 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일본 시장이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FX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자국의 그 화폐가 통화상에 들어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축을 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그 수단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시장에 참여하는 FX 시장이든 수익형 토큰 시장이든 어딘가에 참여하는 현재 불장인 이 토큰 시장에 참여하든 했을 때에 참여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게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넌의 도깨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자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반은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데 집어넣고 반은 현금으로, 코인이나 주식이 올라가면은 일부 수익을 현금으로 바꾸고 코인이나 주식이 떨어지면은 현금을 가지고 또 주식이나 코인을 사고, 그럼 항상 투자처인 코인과 주식과 현금의 비율은 50대 50을 유지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보는 거, 불장해서 올라갈 때 사가지고서 차익을 실현도 못하고 쭉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손해보는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겠죠. 투자처의 50대 50, 현금과 투자처의 상황을 항상 50대 50. 이게 기본이라고 보고요. 이거 세넌의 도깨비 이론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수익형 토큰, 이런 그 토큰 쪽에서 본다면은 토큰 발행 주체의 그 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익 구조와 그룹 발행 주체의 신뢰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백서, 그리고 그다음에 수익 구조, 그다음에 개발 주체의 어떠한 투명성 이런 걸 좀 꼭 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정보 아주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영학 선생님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질문도 짧게 드리고 답변도 하신 말씀이 준비해 온 것이 많이 있는데 다 못하셨을 텐데 다음에 시간을 좀 더 드리면 가능하실까요? 오늘 뭐 부족한 답변 준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준비를 해서 구체적으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SO, RWA 시장 미래 전망,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엑스토 플러스 금융과 토큰이 접합된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전망과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FX 수익형 토큰, 그 다음에 엑스토 플러스에 대해서 궁금증을 조금 해소해보려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